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기다리시는 와타나베 교수님의 일본 그 언론의 한국 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그 답답하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셨네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로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 일본 내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만 일본은 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몇 번씩이나 이렇게 속이고 그랬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또 무토 그 마사토시 전 대사님이 그 오늘자로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 실린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지한파이시고 굉장히 오랜 세월 한국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번 만났고 만날 때마다 북한말만 해서 너무 놀랐고 현장에서 그런 그 체감온도로 그 느끼신 게 있어서 그 일반인보다 훨씬 그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그 제목이 그 북한은 남북회담으로 정말로 변한 곳일까? 라는 그 제목입니다. 뭐 결론은 물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특사와도 만나지 않았던 김정은이 한국 특사와 회담을 했다라는 그 소재 제목입니다. 근데 뭐 그렇죠. 시용타워를 안 만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라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고 또 뭐 만찬 전에 1시간 내에 모든 결론이 나왔다. 것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그 간단하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월 5일부터 6일에 걸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서 그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 소훈 국정원 원장 등 5명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노동위원장과 회담한 후 만찬을 함께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요원과 회담하는 것은 2016년 그 7월 달에 쿠바 대표단 이래의 일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첫차 면담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은 그 북한이 놓인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쉽게 특사를 맞이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일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위사로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다. 이번 특사 파견으로 북한 비핵화를 향한 교섭의 위사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필자의 분석이 들렸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새로운 융화 자세에 연결되는 거라면은 환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그 정의병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회담 결과를 보고한 후 기자회견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부분은 뭐 한국에서 이미 보도된 바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7가지 그러니까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세 번째, 북한 측은 제재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비핵화 문제 협의, 북한 미북 관계 정상화를 향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 다섯 번째, 대화가 계속 이어질 동안 새로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재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핵무기는 물론 통상적인 무기도 한국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 일곱 번째, 한미합동연습에 대해서는 4월에서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라는 7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뭐 금전적인 움직임이고 그러나 금전적인 움직임이지만 미국은 모든 옵션을 선택지가 아직 열려 있다라고 했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자로 또 4월, 5월 전에 5월을 기다리지 않고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공존 가능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 말만의 비핵화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진짜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고 어디서부터가 대표단이 지어낸 말인지 지어낸 말인지 그게 지금 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발표하고 여기 발표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꾼들 이런 사기꾼들은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회담 중에도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그런 영상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노동신문에도 그 날짜 신문에도 보기는 안 한다는 그런 기사도 실렸고 그래서 너무 코미디가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방법에 속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북한의 목적은 한국의 지원, 경제적인 지원과 미국의 압력 완화가 목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수단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이번 합의는 만장에 앞서는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성립했다고 한다. 필자가 북한과 교섭한 경험에서 말하면 북한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언제나 회담에 임한다. 이번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일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얻을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북미 회담도 하고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사실 기자회견에서 공표된 외에도 북한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홍콩 신문에 의하면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수단일 것이다. 북한 측은 이러한 의도를 달성한 것일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면의 미소를 지우고 특사 일행을 배운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 웃는 얼굴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을 때만에 보이는 얼굴과 똑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특사단이 속았거나 미국을 속이고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신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도 대사님도
경험적으로 네, 그렇게 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다 맞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합의 내용은 꽤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 북한 쪽에 양보한 자세가 양보한 자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포기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 미국의 핵도 포함해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이야기고 그쵸.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북한이 주장해왔던 이야기랑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재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북핵은 그 미국 핵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없다. 말장하나? 네, 그래서 뭐 한국 대표단과 입을 맞춰서 남북 그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낸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합의가 되고 만약에 합의가 되고 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라는 사태가 되면은 그때가 돼서야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태는 정확히 보셨네요. 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핵포기를 한다면은 또 막대한 개발 자금을 먼저 하라고 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미합동 연습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 것은 그 대사님으로서는 좀 의외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한국이 그 반패가 되어준다면 그 연습을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그 직결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위험은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그 자금 확득을 향한 그 실리를 우선시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김정은 씨와 회담 합의는 사전에 이미 저정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그러니까 뭐 북한은 통상적으로 그 최고 지도자가 외국 요인과 회담할 때는 그 일정에 대해서 좀처럼 밝히지 않는다.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하기도 하고 또 면회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사전에 측근과 회담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회담한다는 것이 관례이다.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미 그런 이번에는 가자마자 만나고 그러니까 뭐 김여정도 오고 계속 김윤철이도 오고 미리미리 많은 그 회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면담 공식 발표 이전에 그 청와대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한 번이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었다. 특사단과 북한 방문 전에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조정 단계에서 누가 어떤 그 협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충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림픽 폐회식 때 뭐 김연철도 출석했었고, 그러니까 김연철이는 이런 교섭의 뭐 대표자로 왔던 것이고, 뭐 한국 쪽에서는 소훈 국정원장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그러니까 뭐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가장 깊은 파이프를 가졌었던 인물로 서훈 국정원장은 이제 국제사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몇억 달러의 비밀 자금이 이미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서훈 씨가 여기에 관련돼 왔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인물이 교섭의 당사자가 됐다면 이번에도 비밀리에 자금 제공이 대한 이야기가 주고받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서훈.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씨와 회담할 때 비핵화 반복론이 이야기 상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서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금 고갈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제목이 가장 조절하기 쉬운 한국을 향해 미소 외교를 했다. 미소. 그러니까 이 타이밍으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시작한 것은 왜 이 타이밍으로 시작을 했을 것인가? 그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에서 받아온 비밀 자금이 이제 바닥났다, 바닥났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또 국제적인 제재로 북한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었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비롯해 북한 인민군 운용할 그 비용도 이제 더 이상 운용비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제 생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국제사회와 건조해서 제재 정책을 계속했으면은 이번 기회에 김정은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 없는 기회라 알겠습니다. 기회인데 그러니까요. 왜 또 이렇게 구멍을 들어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북한은 이거는 무도 대사님의 분석이지만은 북한은 대화상대를 전부 한국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한국을 대화상대로 보고 있지 않고 미국을 대화상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 한국과의 교섭에 나올 때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너무나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한국을 상대로 한다. 그렇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변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이 난제, 어려운 과제를 안고 가장 조절하기 쉬운 한국에 대해서 미소 외교를 해서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필자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이 미소 외교를 진행하는 그 뒤에는 항상 나쁜 시도가 있다. 즉 위장 병화 공작이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그동안 겨우 강화해온 북한에 대한 압력을 약화시키고, 핵미사일 개발 개발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자금을 준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번 회담에서 대화가 진행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군요. 무도 대사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께 이 글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무도 대사님의 이분이 지한파시고 문재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무도 대사님의 이 의견을 좀 많이 참작하셨으면 좋겠네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속지 말아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잘못 속으면 인류가 이게 아주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이건 전 세계가 네. 위험에 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정신을 차리셔야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이런 분석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또 대사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김여정이 방한했을 때도 4번이나 만찬하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번이나 같이 식사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적이 없고. 맞습니다. 언제 말했는지 몰라요. 북한에 가서만 말했나? 근데 북한에서는 안 나오고 특사들만 말해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일부러 나중에 명명할 때 그런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이 체면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대사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보 조작까지 해서 스탠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당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보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언어 선택을 미묘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언어 선택을 하면서 사기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포기라고 안 하고 북한 핵포기라고 안 하고 한반도 비핵화 하면은 넓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 조작까지. 그러니까 정보 조작까지 해서 스탠드 플레이는 혼자 춤을 춘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무드, 대화 자세를 강하게 국제사회에 인상을 줘서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런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의하면 비핵화 반복론까지 언급했다고 하지만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은 핵 동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단은 지금 상태로 핵 동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비핵화로 가져간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미일이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디까지나 무조건적인 확실한 북한 비핵화가 확보돼야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일본에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고집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미국에 도달하면 ICBM은 개발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을 향한 핵무기는 지금 상태로 일단 남기고 동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비핵화로 시간을 들여서 비핵화로 가져간다는 그런 계획을 이것을 억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나대로 해달라 이런 계획들을 해달라고 억지로 쓰고 있다. 그래서 또 대사의 표현도 한국이 이러한 스탠드 플레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앞으로 한국이나 북한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예비적인 협의를 하고 진실한 의도를 알아볼 시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볼 시기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 단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까지도 여기 지금 남북의 평화 무드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 지금 하고 있는데 무토 전 주일 대사님께서 주한 일본 대사님께서
대박한 그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좋은 그 발표를 해주셨네요. 네. 아유, 교수님 또 감사합니다. 네. 아, 그 무토 대사님의 이 의견이 네. 꼭 백악관에 방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우리가 이걸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